리플 XRP를 둘러싼 이야기, 이제 진짜 금융 인프라 레벨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미국 은행 시스템 자체랑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겠죠. 오늘은 이번 이슈의 본질, 즉 리플이 OCC 국립은행 헌장을 신청했다는 게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XRP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리플이 미국 통화감독청 OCC에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를 설립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요. 리플이 공식적인 미국 연방은행 체계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이 OCC의 국립트러스트 은행 같은 경우는 일반 상업은행처럼 예금을 받거나 대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대신에 수탁과 결제 업무에 집중하는 형태라는 거고, 즉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고 이동시키는 기술적인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 허가만 받으면은 미국 전역에서 영업 자체가 가능해지고요. 연방 차원의 감독 체계 안으로 직접 편입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곧 제도권 정착의 상징이겠죠. 이전에도 앵커리지 디지털이 이러한 형태로서 OCC 승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하지만 그 뒤를 이은 커스토디아 은행은 연준에서 마스터 어카운트를 거부당했습니다. 즉 트러스트 은행이 된다라고 해서 곧바로 연준 결제망에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겠죠. 여기서 리플이 말하고 있는 그 결제 직접 접근의 문이 바로 연준 시스템, 특히 페드와이어입니다. 이 페드와이어 같은 경우는 미국 은행 간의 대규모 송금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결제망이에요. 여기에 직접 접속하려면 마스터 어카운트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이 계정이 있어야지만 연준의 중앙 결제 시스템에 자신의 노드가 연결이 가능하고, 그 위에서 리플의 리플 레저 기술이 작동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즉 이런 단계까지 가야지만 중개자가 없는 실시간 국경 간 결제가 현실이 된다는 거고,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뉴욕주 한정 트러스트 라이선스 이것까지도 현재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OCC 신청 같은 경우는 그걸 연방 단위로 확장하는 그림이에요. 패드와이어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ISO 2002 메시지 표준으로 전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블록체인 연동 그 자체는 아니겠지만요. 국제 결제망 같은 언어를 쓰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리플의 리플 레저도 이미 ISO 2002 호환 구조를 가진 대표 프로토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연결 자체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거고, 즉 메시지 표준이 통일되고 규제 인프라가 허용되면은 그때부터는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 그리고 블록체인까지도 이 한 선으로 묶이는 그림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 보고 있는 지표는요. 먼저 OCC 공시예요.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의 심사 상태가 접수에서 예비 승인으로 바뀌는 순간 자체가 중요한 거고, 또 다음으로 연준의 마스터 어카운트 등록 여부, 이건 공개 문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배정되면 결제망 직접 접속 자체가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 준비금 공시, BNI 멜론이나 연준 계좌 수탁으로 바뀌는지 체크하면 연계 수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드와이어 트래픽이 변동되면서 이 XRP 결제량 이상 급증 패턴이 포착되는 경우에 직접 사용 테스트 단계의 가능성도 있겠죠. 이 네 가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격이 나중에 뒤따라오는 순서가 되어줄 겁니다. 해당 지표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일단은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능성의 문이 열렸다 수준이에요. 실제 헌장 승인은 아직 아닌 거고, 연준 접속은 그 이후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시도 자체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플이 더 이상 암호화폐 기업으로 남지 않고요. 미국의 금융 인프라 한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건 단기 가격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인 거고, 제도권 자본이 움직이기 시작할 신호로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XRP를 볼 때는 차트보다는 헌장 신청 상태, 페드와이어 ISO 전환, 그리고 준비금 수탁 변화를 같이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줄이 맞물리는 순간 XRP는 단순 코인이 아니라 금융 백엔드 자산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저는 이걸 기다림의 구간이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공포랑 의심이 섞여있는 이 시간을 버티는 사람들만이 제도 편입 이후의 변화를 온전히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역대급 암호화폐 시장 폭락 사태에서 업비트는 XRP 3,000원 구간까지 하락했다가 반등했었죠. 어느 정도 가격 방어를 보여줬었지만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 바이낸스에서는 순식간에 0.7달러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2.4달러대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단순한 청산이 아니라 심각한 시장 범죄 가능성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었죠. 그 직후에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급락을 했었고, 24시간 동안 1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조 원이 순식간에 증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 160억 달러가 롱 포지션 청산이었고, 즉 대부분의 투자자가 상승에 베팅한 상태에서 끌려 나간 겁니다. 그리고 XRP는 유난히 극적이었었죠. 바이낸스 기준으로 단 몇 시간 만에 0.7달러로 추락했다가 곧바로 2.4달러 이상으로 반등한 겁니다. 이 캔들 차트로 봤을 때 몸통은 작고 심지는 길게 뽑혀 있어요. 이건 시장이 완전히 찢어졌다라는 신호인 거고,
바이낸스 측에선 시스템은 정상 작동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체결 로그를 보면요, 짧은 순간에 호가 공백이 생겼고, 즉 매도 주문이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아래로 뚝 떨어진 거죠. 유동성 공급자가 일시적으로 빠지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쪽에서 바람 빠진 풍선처럼 갑자기 진공이 생겼고요. 그 순간 시장은 밑으로 빨려 들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LP가 돌아오면서 가격은 다시 튕겨오른 겁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과도한 레버리지였어요. XRP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까지도 전부 다 선물 포지션이 터져버렸습니다. 특히 XRP는 레버리지 비중이 높았었고요. 청산 구간이 좁았기 때문에 한 번 움직이면 도미노처럼 연쇄 청산이 일어납니다. 이 청산이 일어나면 시장은 자동으로 매도 주문을 던지죠.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그게 또 매도를 부르다 보니까 이게 바로 청산 캐스케이드, 숫자상으로는 자동 매도 시스템이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단 몇 분 만에 수십억 달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익명의 트레이더 블런츠가 트위터에 글을 올립니다. 며칠 전에 심각한 범죄가 발생을 했다. 여기서 공개한 자료는 바이낸스의 XRP 심지였었고요. 미국 변호사 존 디튼까지도 나서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직접 언급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비백센 측에서는요, 트럼프의 관세 발언 직전에 한 대형 계정이 1억 달러 규모의 숏 포지션을 게시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계좌가 단 몇 시간 만에 1억 달러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라고 해요. 이게 정말이라면은 시장 조작이 아니라 시장 설계에 가깝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장은 있지만 증거가 아직 없다라는 건데요. 현재까지 명확하게 조작으로 확인된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정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데이터를 볼 줄 아셔야겠죠. 청산 지도를 살펴보면 코인갤레스 기준으로 사건 직전부터 하루 동안 XRP 선물 미결제 역정이 38% 증발했습니다. 이건 레버리지 폭탄이 터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펀딩 레이트, 폭락 직전까지 펀딩이 양 플러스였죠. 즉 롱이 많았다는 뜻인 거고, 그러다가 폭락 순간 마이너스로 급하게 전환이 됐습니다. 시장 전체가 한쪽으로 쏠려있다가 순식간에 뒤집힌 건데요. 그리고 거래소 간의 괴리, 이 바이낸스랑 크라켄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XRP 가격 차가 10% 넘게 벌어졌습니다. 유동성이 얇은 것부터 가격이 먼저 무너졌고요. 그 틈을 타서 알고리즘이 연쇄 반응을 일으킨 거겠죠.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시장 구조의 취약점인 겁니다. 결국에 이번 사건에서 XRP는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실제 결제 네트워크에 쓰이는 자산으로서 이 심리적 파급 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가격은 출렁거렸지만 거래량과 온체인 트랜지션은 급감하지 않았었고, 즉 실제 사용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 리플 레저의 거래량은 오히려 다음날 약 12% 정도 증가했고요. 고래지갑 100개 중에 47개가 추가 매집으로 돌아섰다는 데이터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단기 공포 속에서도 구조적 매수세가 살아있다는 신호겠죠.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패닉보다는 루틴입니다. 항상 우리 신사 채널에서 강조드리는 선물 투자, 레버리지 투자하지 마셔라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번 사건이 그 교훈을 준다라는 거고, XRP는 구조상 유동성에 따라서 심지가 길게 뽑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 현물 중심으로 3번에서 5번에 나눠서 진입하세요. 이번 저점 구간은 2.34에서 2.45달러대였고요. 이 구간에서 기관 매수 흔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누가 봐도 이례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조작이 있었는가 여부보다는 이 구조에서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지 여부겠죠. 현재 공개된 데이터만 보면 아직까지 조작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과도한 레버리지랑 유동성 공백이 폭락을 증가시켰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고, 결국에 시장은 반복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어요. 탐욕이 쌓이면은 시스템을 스스로 정리한다는 사실이요. 이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는요, 이 시장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시장은 영원히 오르지도 않고 또 영원히 내리지도 않는다는 사실, 결국의 흐름은 돌고 돈다라는 사실. 이 코인 시장은 24시간 쉬지 않죠. 뉴스나 루머, 호재가 섞여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분위기가 뒤집히곤 합니다.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결국에 단기 고점에서 분할 매도, 또 단기 저점에서 분할 매수, 이 단순한 원칙 하나를 얼마나 지켜내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거고,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상승장이오면 이번엔 다르다라는 확신으로서 전부 올인하시고, 하락장이오면 이제 끝났다라는 공포에 손절 버튼을 누르십니다. 그리고 나선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리플은 끝났다라는 글을 남기면서 내가 매도한 코인이 더 하락하길 바래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그 시점이 대체로 저점인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리플이 3,000원 초반까지 빠졌을 때 이제 1,000원 간다, 끝났다는 말이 넘쳐났었지만 결국에 다시 3,700원, 3,900원까지 빠르게 반등했었어요. 누군가는 그때 공포 속에서 팔았고요. 또 누군가는 그 자리를 기회로 보고 담았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시장을 이기는 사람은 상승장에서 일부를 매도해서 현금을 만들어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야지 조정이 왔을 때 겁먹지 않고 대응이 가능한 거고, 시장은 늘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아무런 여유 자금도 없이 계속 매수만 반복한 사람에게는 하락장이 공포로 다가오겠지만요. 분할 매도로서 여유를 만들어준 사람에게는 그 하락이 오히려 저점의 기회로 다가오겠죠. 그래서 저는 투자를 예측의 싸움이 아니라 대응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시장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 이 상승장에서의 분할 매도는 단순하게 수익을 실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음 변수를 대비하기 위한 생존 전략인 거고, 결국에 살아남는 건 미래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도 냉정하게 원칙을 지키고 현금 비중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투자자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리플 XRP 가격 자체가 이 단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이죠. 큰 거래량과 강력한 온체인 매수세를 바탕으로서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한마디로 저점에서 매수하시고 또 고점에서 매도하는,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 계좌 수익을 늘려나가고 계좌를 풍성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서 시드를 늘려나가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방 통해서 분할 매수 타점 말씀드렸던 저점 구간 3,850원 라인에서 매수 체결이 완료됐고요. 실제로 이번에 미리 걸어놓은 매도 타점 4,200원 선에서 매도까지도 체결 완료가 되면서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도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수익이 체결되어 있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기적인 눌림목이 발생을 했고 RSI 지표상으로 과매도 저점 구간인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4,100원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단기 저점 라인에서 분할 매수가 칼같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현재 이 물량에 대해서는 적당한 매도 목표가 걸어놓으면서 또 다시 단기로서 수익을 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리플 XRP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져가시되, 단기 물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수 매도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보시면서 시드를 늘려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급등이 시작되면서 큰 거래량 그리고 온체인에서의 고래들과 기관들의 큰 매수세가 감지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급등 패턴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 방통해 가지고 재빠르게 공지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이 비트코인이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점점 먹어가는 모습이에요.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나머지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또 여기서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떨까요?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 자체가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 가지고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또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시장 흐름을 미리 간파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 통해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로서 수익까지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더리움이 꺾였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거는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인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의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라거나 디파이나 합성자산과 안정성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시장 자체가 40에서 50% 크게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라요,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면서 그래도 5%, 또 많으면 10% 이 정도 수익 내고 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을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매도 타점을 정해두시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이 나 있고 계좌 잔고가 올라가 있는 경험들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참고하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내가 걸어둔 매도 타점이 체결됐다는 거는 시장이 상승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체결이 됐다는 뜻인 거고, 여기에서의 후속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후속 테마 코인을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대로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후속 매수 타점으로 바로 진입하셔라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는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종목 한 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요, 시장이 오히려 꺾일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후속 타점 드리지 않습니다.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면서 시장이 눌렸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